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9년차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진우입니다. 요즘 나이 드니 뱃살이 자꾸만 늘어나서 편하게 입을 옷도 한정적이고 활동하시기 불편하신가요? 당뇨약과 혈압약을 매일 챙겨 다니며 드셔야 하나요? 기억이 자주 깜빡깜빡 하신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내 이야기인데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만으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선생님,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이렇게 안정된 적이 처음이에요. 20년 된 당뇨 수치가 드디어 떨어져서 약도 끊었어요. 지난주 20년 동안 당뇨약을 드시던 73세 김말자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는 김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 78세 최범석 할아버지는 뱃살이 쏙 빠져서 벨트를 3칸이나 줄이셨고 72세 이춘자 할머니는 지방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들려드릴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39년간 내분비내과 의사로 일하며 만난 수만 명의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매일 먹는 밥이 여러분의 혈당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당뇨약을 끊게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혈당 안정 잡곡밥 레시피는 의사만 알고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혹시 그거 잡곡밥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 잡곡이나 넣는 게 아니라 정확히 혈당을 잡아주는 특정 재료들을 과학적 비율로 조합한 거예요. 오늘 영상을 못 보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치시게 되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꼭 보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앞으로 당뇨와 암 그리고 뱃살과 영원히 이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특별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39년간 내분비내과 의사생활 동안 연구하며 발견한 평범한 백미밥 대신 특별한 5가지 재료를 섞은 밥이 왜 혈당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밥을 드시고 나면 어떤 느낌이세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밥만 먹어도 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일반 백미밥은 GI 지수, 즉 혈당 상승 지수가 무려 84나 돼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아시나요? 설탕이 100이거든요. 거의 설탕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놀라시는 분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5가지 재료를 섞은 밥은 GI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세요. 첫 번째, 췌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백미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췌장이 인슐린을 막 분비해야 해요. 이게 20년, 30년 계속되면 췌장이 지쳐서 당뇨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면 췌장이 여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져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간식도 덜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까지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 건강도 좋아져요. 고혈압, 심장질환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저지아이 식단을 유지한 그룹이 일반 식단 그룹보다 당뇨 발생률이 4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5가지 재료를 섞어서 밥을 지어 드시면 단순히 혈당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려 7가지 주요 질병을 동시에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잘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비만이나 복부비만, 특히 중년 뱃살에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뱃살 빼기 정말 어려우시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운동해도 잘 안 빠지고.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밥을 드신 68세 김영자 어르신은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38인치에서 34인치로 줄었어요. 4인치나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인슐린이 줄어들면 지방 축적도 자연스럽게 감소해요. 특히 내장 지방이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빠졌던 뱃살이 쏙 빠진 거예요. 이것만 들어도 실천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둘째,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이미 당뇨인 분들도 개선 가능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73세 할머니처럼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당뇨약을 20년 드시던 분이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다가 결국엔 끊는 경험을 하셨거든요. 공복혈당이 150에서 110으로, 당화혈색소도 8.2에서 5.6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따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밥만 바꾸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온 거죠. 셋째, 지방간입니다. 혈당 안정화가 간 건강에 직접적 도움이 됩니다. 지방간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술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이게 바로 혈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혈당이 계속 높으면 간에서 지방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62세 박순희 할머니는 지방간 수치가 89에서 32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넷째, 고혈압입니다. 혈당 안정화로 혈압도 완화시켜줍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꼭 들어보세요. 혈당과 혈압은 형제 같은 관계예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 건강도 좋아져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실제로 71세 이호철 어르신은 수축기 혈압이 160에서 135로 떨어져서 혈압약도 하나 줄이셨어요. 다섯째, 심장질환입니다.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 등입니다. 저혈당 식단이 심장질환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라는 거 아세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심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시작돼요. 이게 심해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진료하는 69세 최진수 어르신은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셨는데 이 밥을 드시기 시작한 후 8개월 만에 심장 검사를 해보니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저지아이 식단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25%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섯째,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입니다. 제3형 당뇨라고 불릴 만큼 혈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요즘 의학계에서는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뇌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뇌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 환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74세 할머니 한 분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서 걱정이었는데 이 밥을 먹기 시작한 후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물론 치매 예방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혈당 관리는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일곱째, 제일 무서운 암입니다. 그 중에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이에요.
고혈당은 암세포 성장 환경에 정말 관련이 많아요. 암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제 이야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포도당이에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10배 이상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으면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실제로 당뇨 환자의 암 발생률을 보면 췌장암은 2배, 대장암은 1.3배, 유방암은 1.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혈당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져요. 66세 김영실 어르신은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 1년 후 재검사에서는 새로운 용종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혈당 관리를 잘못하면 걸리는 7가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잘못된 습관부터 고쳐야 해요. 제가 39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흔한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 없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지나치게 찰지게 짓는 습관입니다. 밥은 찰져야 맛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이 그러시죠. 72세 김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물을 적게 넣고 압력밥솥으로 꾹꾹 눌러서 찰지게 지어야 제맛이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찰질수록 소화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실제로 김 할머니의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봤더니 무려 22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정상이 140 이하인데 말이에요. 밥을 찰지게 짓는다는 건 쌀의 전분 구조를 더 많이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화 효소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거든요.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매번 뜨끈뜨끈할 때만 먹는 습관입니다. 밥은 갓 지어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먹어야지. 이것도 잘못된 습관이에요. 뜨거운 밥일수록 혈당 상승이 더 빨라져요. 69세 박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밥이 식으면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셨거든요. 차가운 밥은 소화에 안 좋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밥이 식으면서 저항전분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 저항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일본에서 한 연구를 보면 같은 밥이라도 뜨거울 때 먹으면 GI 지수가 87이었는데 상온에서 먹으면 77로 떨어졌어요.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오로지 백미 100%만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잡곡 섞으면 밥맛이 없어져. 난 흰쌀밥만 먹을 거야. 68세 최어르신이 딱 이런 분이셨어요. 부인이 아무리 현미나 보리 넣자고 해도 절대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나서야 마음을 바꾸셨어요. 백미만 드시던 때와 잡곡을 섞어서 드신 후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차이가 컸어요. 백미밥만 드실 때는 식후 2시간 혈당이 185였는데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재료 섞은 밥을 드실 땐 식후 2시간 혈당이 145가 나왔어요. 무려 40이나 차이가 났어요. 혈당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 밥 양을 줄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어서 먹는 거라도 실컷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드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85세 이미자 어르신은 밥을 한 그릇 가득 드셨는데 반 그릇으로 줄이시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재료를 섞어서 드시니까 오히려 더 포만감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재료들을 섞어야 하는 걸까요? 39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낸 최고의 조합을 공개합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더라 하는 재료가 아니라 실제로 혈당 안정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재료들만 까다롭게 엄선했어요.
첫 번째 재료는 귀리입니다. 오트밀 또는 통귀리예요. 귀리를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베타글루칸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타글루칸이 뭔지 아세요? 이건 정말 신기한 성분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에서 젤리 같은 막을 형성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줘요. 실제로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도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공식 인정했어요. 제가 진료하는 71세 김재석 할아버지는 귀리를 섞은 밥을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졌어요. 선생님, 귀리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처음엔 먹기 싫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밥맛이 안 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통귀리는 하루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세요. 오트밀은 그냥 바로 넣으셔도 돼요. 쌀 2컵에 귀리 반컵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재료는 서리태 또는 검정콩입니다. 검정콩이 왜 좋은지 아세요?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검정색 색소인데 이게 단순히 색깔만 내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췌장 세포를 보호해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또한 콩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확실히 늦춰줍니다. 68세 박미자 할머니는 검정콩을 섞은 밥을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밥 먹고 나면 꼭 졸렸는데 요즘은 식후에도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변비도 없어졌어요. 실제로 이분의 혈당 변화를 보면 공복 혈당은 138에서 118로 내려가고 식후 2시간 혈당도 195에서 152로 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서리태는 하루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검게 되니까 쌀 2컵에 검정콩 3분의 1컵 정도가 적당해요. 삶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압력밥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여러분, 이제 나머지 3가지 재료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귀리와 검정콩이 혈당 안정의 기초를 다져준다면 이번에 소개할 보리, 차전자피, 퀴노아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보리는 정말 놀라운 곡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보리밥을 먹으며 건강하게 살았던 이유가 다 있거든요. 보리에는 귀리보다도 더 많은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왕이라고 불려요. 특히 겉보리보다는 쌀보리를 추천하는데 쌀보리는 식감이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좋거든요. 74세 정민식 할아버지는 처음에 보리밥 하면 옛날 어려웠던 시절 생각난다며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드셔보시니까 요즘 보리는 예전하고 다르네,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보리를 섞은 밥을 드신 후 6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280에서 150으로 떨어졌어요. 보리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까지 함께 잡아준 거죠. 그 다음은 차전자피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차전자피는 질경이 씨앗 껍질인데 물을 만나면 30배까지 부풀어 오르는 신기한 성질이 있어요. 이게 위장에서 젤 형태로 변하면서 혈당 흡수를 현저히 늦춰줍니다. 65세 김할머니는 차전자피를 처음 들어보셨을 때 그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이거 없으면 밥이 허전해요 라고 하세요. 이분은 차전자피를 넣은 밥을 드신 후 변비가 완전히 해결됐고 식후 혈당도 20 이상 낮아졌거든요. 차전자피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밥 지을 때 한 티스푼 정도만 넣으면 되니까 정말 간편해요. 마지막으로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남미에서 온 슈퍼곡물이라고 불리는데 단백질 함량이 쌀의 2배나 돼요.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퀴노아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혈당 지수가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아시겠죠? 70세 이선희 어르신은 퀴노아를 처음 드셔보시고는 이게 뭐야?
톡톡 터지는 게 재미있네라고 하시면서 금세 적응하셨어요. 이분은 키노아 덕분에 근육량도 늘고 혈당도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5가지 재료를 모두 섞어서 드시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대단해요. 각각의 장점이 서로 보완되면서 혈당 안정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72세 박은숙 할머니는 이 조합을 드신 후 밥맛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니 일석이조라고 하시면서 주변 분들께도 열심히 추천하고 다니세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재료들을 처음 드실 때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넣으면 장이 예민한 분들은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첫 주에는 각 재료를 조금씩만 넣고 2주째부터 양을 늘려가시면 더욱 어렵지 않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수없이 실험하고 개선해서 완성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황금 레시피입니다. 먼저 재료부터 말씀드릴게요. 백미 2컵을 기준으로 하면 귀리는 반컵, 서리태는 3분의 1컵, 쌀보리도 3분의 1컵, 키노아는 4분의 1컵, 그리고 차전자피는 딱 한 티스푼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는 69세 송민숙 할머니처럼 대충 눈대중으로 넣으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맛도 이상하고 효과도 떨어져요.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서리태와 쌀보리는 꼭 물에 불려 두셔야 해요. 특히 서리태는 최소 8시간은 불려야 밥을 지을 때 씹는 맛이 좋아져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71세 김철민 어르신 말씀처럼 저녁에 내일 밥 준비하는 게 하나의 재미가 됐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실제로 밥을 지을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불린 서리태와 보리를 15분 정도 살짝 삶아주세요. 완전히 익힐 필요는 없고 겉이 부드러워질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깨끗이 씻은 백미를 30분 정도 불려두시고 압력밥솥에 모든 재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물 조절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일반 밥보다 10% 정도 더 넣어야 해요. 총 곡물량의 1.3배 정도가 딱 맞아요. 차전자피는 마지막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한 곳에 뭉쳐서 넣으면 젤리처럼 굳어져서 먹기 힘들어져요. 68세 이순자 어르신이 처음에 이 실수를 하셔서 이상한 덩어리가 생겼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체에 쳐서 골고루 뿌리신다고 하세요. 압력밥솥으로 평소보다 2, 3분 더 오래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잡곡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제대로 만들어진 밥은 연한 갈색을 띠면서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요. 씹는 맛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식어도 맛있어요. 73세 최영희 어르신 말씀처럼 처음엔 색깔이 이상해서 망설였는데 지금은 흰밥이 너무 밍밍하게 느껴져요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 혈당 안정 잡곡밥을 특히 추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의할 점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당뇨 전 단계나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73세 정할아버지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나서 약 먹기는 싫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하시면서 고민하시다가 이 밥을 시작하셨거든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6.3에서 5.8로 떨어져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당뇨약은 필요 없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부 비만으로 고민이신 분들이에요. 특히 50대 이후부터 배만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께 정말 효과적이에요. 64세 김할머니는 나이 들면서 배만 볼록 나와서 옷 입기도 싫었는데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5cm나 줄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복부 비만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의 전조증상이니까 꼭 관리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이 밥과 함께 드시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해요. 75세 박수창 어르신은 이 밥을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자 의사와 상의해서 혈압약을 하나 줄이셨어요. 네 번째는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요즘 술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 있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게 다 혈당과 관련이 있어요. 64세 최재훈 할아버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나 싶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밥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지방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들도 있어요. 먼저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심하셔야 하니까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특히 콩류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양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미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주 혈당을 체크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실제로 75세 이영숙 할머니는 이 밥을 드시기 시작한 후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당뇨약을 조절해야 했거든요. 실전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백미 비율을 좀 더 높게 하시고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가세요. 갑자기 바꾸면 가족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 보관하셔도 돼요.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드셔도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돼요. 68세 송할아버지는 일주일치를 한 번에 지어서 소분해서 냉동해 놨더니 정말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경험하신 추가적인 건강 효과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변비 개선 효과가 놀라워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져서 장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74세 최어르신은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이 밥 먹고 나서는 매일 시원하게 볼일을 봐요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는 피부 개선이에요. 혈당이 안정되면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어요. 69세 강할머니는 얼굴 뾰루지가 없어지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이 높으면 염증 반응이 늘어나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피부도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혈당이 밤에 안정되어 있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67세 최할머니는 예전엔 새벽에 자주 깼는데 요즘은 아침까지 푹 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이에요. 뇌에 포도당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니까 집중력이 좋아져요. 70세 김할머니는 요즘 TV 드라마 내용도 잘 기억하고 어제 뭘 했는지도 또렷해요 라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39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는 비밀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짓는 방법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돼요.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 이것만 제대로 해도 당뇨,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치매,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밥 짓는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인가요?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시는 걸 보고 싶어요. 78세 할머니 한 분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젊어졌다고 해요.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100세를 꿈꿀 수 있어요. 75세 김할아버지는 이 밥을 드신 지 1년이 지났는데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이고 혈압도 정상이 되고 10kg 체중 감량에도 성공하셨어요.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90살까지도 문제 없겠다고 하시더라고요. 82세 박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 밥을 꾸준히 드신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이셨어요.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도 확신하게 됐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올바른 식습관만 있으면 언제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요. 당뇨병은 약값도 걱정이고 식단도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는 방법은 바로 밥 짓는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약 없이, 병원비 없이 밥상에서 시작하는 건강회복법 실천하세요. 마트에 가셔서 귀리, 서리태, 보리, 차전자피, 키노아만 사오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가족, 친구, 이웃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도 시작해 볼게요. 제 지인한테 알려야겠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보고 더 좋은 정보 팁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100세, 이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은 인생을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일상을, 건강한 일상으로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